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제7회 소프트웨어 웰컴스 걸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지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개최한 본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가 바꾼 나의 일, 여성의 경쟁력을 찾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문현정 부장, 클라썸의 이채린 대표, 룸코리아의 정유진 마케터, 카카오게임즈의 조희주 개발자까지 총 4분의 소프트웨어 여성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리모트워크 현장을 살펴보고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리모트워크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하는 근무에 한정한다면 리모트워크는 비대면을 기본으로 나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장소에 상관없이 일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신 전문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비대면 업무 서비스인 네이버 웍스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정 부장입니다. 본인이 워킹맘으로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리모트워크 현장, 그리고 비대면 업무를 위해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웍스라는 제품을 맡고 있는 문현정 부장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 업무를 시작을 해서 한 20년 정도 인터넷 포털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비대면 업무 사례들, 그리고 여성 스타트업 기업들 사장님들께서 저희 제품 찾아주시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비대면 시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보면 이제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는 저렇게 합니다. 좁은 방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잠깐 애들이 뭘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잡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회사를 나가면 본인들은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네. 심지어 문제집을 풀라고 하네. 게임? 좋아. 이거 다 했으면 게임 1시간 해. 근데 엄마 아무 말도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여지를 좀 남겨줬던 것 같고요. 직원들이 얼마 전에 매체에다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업무 준비 시간들이 이제 저희가 보통 있는데 이런 시간을 육아에 돌릴 수 있어서 확실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이 좀 덜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팀에서 화상회의로 랜선 회식했던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직원들과의 스몰 토크, 그 스몰 토크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으로나마 좀 자주 접점을 찾고, 그리고 또 뭐 소소한 개인의 일상들도 좀 나누면서 팀워크를 좀 다지는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비대면 업무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협업 솔루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원래도 이런 협업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산이나 다양한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로 좀 차치하고 계셨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저를 찾아주실 때는 이런 3가지 정도의 이슈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직접 나가니 내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개인 메신저나 뭐 그냥 메일로만은 안 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파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일정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직원들을 뽑아서 챙기기가 좀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특히 이제 여성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어떨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하고 계셨고요. 또
뽑아놓은 직원들도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업무 기록들이 좀 꼼꼼하게 다 남아서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그리고 기업 문서들이 좀 안전하게 보관이 돼서 이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도 하고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DAL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스마트 월경 관리 솔루션이라는 거를 만드시는 기업입니다. 젊은 공동대표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장이 이 서비스 기획하시는 곳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개발하시는 곳은 제주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력사나 투자처를 만나러 이렇게 부산이나 지방 곳곳을 이동하는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좀 찾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적절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지원을 통해서 업무의 가시화를 이뤄내고 업무 진행 과정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직원들과 자주 공유를 하는 업무 문화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구가 PR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을 좀 집중적으로 채용을 했다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업무를 중단했다 보니 스스로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여기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버플로우해서 스스로 지치거나 아니면 조직의 분위기를 좀 깨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비대면 업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고립되기 때문에 고독감을 좀 느끼게 되고요. 업무를 좀 혼자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쉽게 지치는 모습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 리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섬세하게 코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업무를 믿고 맡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겠다라는 태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쭉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오랜 단절됐던 기간을 극복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섬세한 코칭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직장 동료들과의 티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를 좀 해보니까요. 확실히 스몰 토크라는 부분, 나의 삶을 나누고 회사의 뭐 다른 약간 비공식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좀 줄어요. 오히려 비대면에서의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든 뭐 통화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목표와 성과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과정, 공유, 소통, 이런 것들이 익숙한 성향의 사람들이 비대면 업무를 더 잘 적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여성 CEO님들 외에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의 CEO님들을 좀 많이 만나보면 그동안에는 이 친구가 제때 출근했구나, 성실하구나, 요 앉아서 일을 하네, 일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셨던 게 지금 이제 무너지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직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깨야 될 환상인 것 같고요. 비대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사람이 앉아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무실에서는 직원들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며 가며 하는 눈인사라든가 점심 식사, 티타임, 회의 앞뒤로 하는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이 이제 팀의 무드, 그리고 커넥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비대면 업무 상황에서는 굉장히 깨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티밍과 이런 커넥션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최고 관리자들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고 관리자들께서는 회사의 방향성, 현재 상황,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소통해줘서 직원들이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클라썸을 창업한 이채린 대표와 함께합니다. 클라썸은 한 대학교의 온라인 학습 공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18개 나라와 2,600개 학교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데요. 클라썸의 창업 스토리와 함께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여성 인재의 성장 전략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나아가기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클라썸 대표 이채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늘 각종 위기와 걱정과 편견이 따라오곤 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발표는 이채린이라는 사람이 헤쳐왔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클라썸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다녔던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조금 특이한 학교였어요. 1학년 때에는 모든 학생이 학과가 없다가 2학년 올라갈 때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아리 선배가 해주신 말씀이 무조건 전산 동아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웹과 앱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동아리가 없으면 아는 선배도 친구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함께 성장하려고 어렵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이요. 당시 모든 전산 동아리를 다 합쳐도 전산학부 진입생의 절반도 소화할 수 없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산학부에 이제 진학하는 꼬꼬마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과대표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많은 학우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과대표 그 다음에는 학생회장을 맡아 학생회 부원들과 함께 다양한 학생회 사업을 만들고 또 운영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사업이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뜨거운 반응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학생회장일 때 각 학과의 학생회장이 서로의 학생회 사업을 평가하는 기층이라는 곳에서 전산학부가 1년 내내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학생회 사업 중 하나는요, 바로 과목별 톡방이었어요. 전산 동아리 내에서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톡방을 만들더라고요. 공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수업마다 만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다 함께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듯 많은 분들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선배분들이 이 아이디어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톡방 안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제 개인 이름을 걸고 교수님들께 일일이 허락을 받아서 딱 4개 수업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거나 메일 드리면서 허락을 받았었고요. 이 톡방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앞으로 열 수가 없으니 잘 사용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담은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과목별 톡방이 없었다면 한 학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란 후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학기에는 학생의 공식 사업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전산학부 수업에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 학기에는 다른 학과로 그 다음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같은 다른 학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톡방은 여러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질문과 답변이 섞이고 질문이 묻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말이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직접 제대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명으로 시작했던 클라썸이 지금은 2.0 버전을 거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에서 월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되고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현재 전 세계 18개 국가 2,600개 이상의 학교, 사내교육, 학원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0명에 가까운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요. 보통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나에게 주어진 강점은 오직 빠른 학습 능력과 체력과 시간이니 이걸 극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빠르게 흡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업을 하면 정해진 시간을 내어서 학습하기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실무에 치여서 시간이 도무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NS를 켜면 창업 관련된 글들이 잔뜩 있었고요. 침대 머리맡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책, 아티클 같은 자료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료를 볼 때에는 너무 오래된 자료가 아닌지를 확인했었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책이나 아티클에서 말하는 내용의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때마다 우리 회사의 기준을 바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론이나 노하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 애자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애자일하게 하면 좋으니까 애자일하게 하자가 아니라 애자일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가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태스크가 불확실성이 큰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맥락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팀원들과 함께 팀에 적용하고 또 함께 발전시키기에도 좋은 바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고 생각한 것들은 반드시 팀원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내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은 없는지, 내가 지금 생각한 근거가 적합한 게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했어요. 단순히 자료를 읽을 때보다도 이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한 발 앞선 선배의 시행착오를 듣는 거였어요. 선배의 상황은 저희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참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발 앞선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나와 스테이지가 완전히 다르더라도 관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디테일한 조언을 구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은 본인이 오래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한 발 앞선 선배를 만났을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었어요. 저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각 분야라는 게 경영, 마케팅, 영업, 프로덕트, 기술 등이었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마케터라면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등이 각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저는 학습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맨땅에 헤딩만 하기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오너십 갖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과 전문가의 노하우가 맞닿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미팅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미팅을 요청하기 훨씬 수월해졌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정보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원래 비싼 돈을 내고 직접 가기까지 해야 들을 수 있었던 컨퍼런스들도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정보는 이미 많기 때문에 누가 빠르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얻은 지식을 적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험을 단순히 많이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업무에 있어서는 특히 가설 설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지만 5년 전보다 양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숨 막히실 것 같기도 해요. 당장 일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는데 학습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요즘이죠. 누군가는 야근을 한다는 건 본인이 일을 못하는 거다. 효율적으로 딱 8시간만 하는 게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은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꼭 일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한계선을 알고 또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서 번아웃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당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요. 특히 본인이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팀원 한 명 한 명을 헤아리면서 함께 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어떤 시간에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창의력이 필요한 고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고민은 샤워할 때 가장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고민 한 개씩 갖고 들어가곤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강점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현격한 차이를 만드는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는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설레고 신나는 장면이 펼쳐지진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클라썸팀과 함께해보세요.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전직군 적극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사심 가득한 마무리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처럼 본인 앞에 맞닥뜨린 일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이 공감한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확인한 문제를 찾는 게 그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찾는다면 사실 쉽게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내가 첫 번째로 낸 해결책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또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었잖아요. 코로나19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라인은 온라인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익명 기능을 통해 부끄러움을 줄일 수도 있고요. 온라인 소통을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클라썸도 바로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또 함께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성장 전략과 팁을 듣다 보니까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눔코리아의 정유진 마케터와 카카오게임즈 조희주 개발자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본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여성 전문가들의 자발적 모임인 우먼테크 메이커스, 위민 후 코드라는 여성 테크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을지 비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조희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사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력 근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어서 탄력 근무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눔코리아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전체 재택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POC에 출근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의 장점은 뭐니 해도 편하다는 거죠. 옷을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머리도 매일 안 감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판교에서 서울까지 항상 출퇴근을 하는데 적어도 2시간 이상 절약을 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시간 절약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출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바로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그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해이해지기도 쉬운 것 같고 스스로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아쉬운 점이
그 회사에서 약간 커피 타임 하면서 스몰 토크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동료들과 확실히 나누면서 좀 연대감도 느끼고 네. 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재택근무를 하면서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홈오피스를 꾸미는데 되게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SNS 보면은 모니터 구매함, 뭐 구매함 다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저도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었어요. 저도 최근에 책상을 새로 하나 들였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진작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살 생각밖에 안 하는데 오히려 돈을 차비는 아끼지만 홈오피스로 돈을 많이 쓴다. 저희 회사 분들이랑 이제 그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같이 하면서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만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좀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것들이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경우에는 아직 랜선 뭐 송년회라던가 회식을 아직 저희 팀은 해보지 않았는데 워크숍을 좀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다시 회사에 나가면서 우리 이제 워크숍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게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사 재택으로 바뀌면서 워크숍도 다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회사들 뭐 다른 분들 많이 보니까 뭐 요즘에 랜선 송년회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양이는 항상 나타나고 네. 뭐 강아지도 많이 나타나고 애기, 네, 아기들도 항상 나타나고 네. 택배 초인종 소리. 네. 네. 근데 저는 좀 그 생각도 드는 게 재택근무가 좀 안착이 되고 길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약간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갔는데 원래는 회사랑 좀 그나마 가까운, 판교랑 가까운 잠실 쪽에 살았다가 집을 아예 빼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원래 아끼는 돈이 되게 큰데 그런 게 좀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공유 오피스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오피스 무용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조금 저희가 오피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이사를 조금 작은 공간으로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재택근무 또는 이런 유연근무나 원격근무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 환경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빨리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비대면한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일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새롭잖아요. 회사건 개인이건 그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워먼 테크메이커스는 지금 국내 뭐 여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커톤이나 아니면 뭐 멘토링 등 아니면은 그 3, 4월에 IWD,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 관련하여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함께 성장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위미노코드에서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미노코드는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요. 전 세계에 이제 점 조직처럼 퍼져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동안 제가 커리어를 개발을 해오면서
많은 여성 동료들 그리고 그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오셔서 환경을 바꾸시기로 하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되게 체감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미흡하지만 뭐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워먼 테크메이커스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최근에 해커톤을 진행을 했어요. 상상하시는 해커톤은 뭐 같은 큰 공간에 모여서 팀을 짜서 뭐 밤새 뭐 2박 3일이건 1박 2일이건 밤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모이지 않아도 네, 각자 팀을 짜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데모데이 영상을 또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 행사로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마침 이어핸드 파티를 이제 랜선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참가자분들이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뭐 그 중간중간에 음악도 틀고 그리고 진행도 했는데 라디오 같다 이런 반응들을 주셔가지고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줌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네트워킹도 이제 화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그때도 이제 자연스럽게 뭐 배달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작년에 활동했던 거랑 비교를 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워먼 테크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다른 또 커뮤니티인 GDG에서 각 챕터별로 여성 개발자들을 모아서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여성들이 모였을 때의 그 연대감 같은 게 네, 보이지 않지만 그쵸. 네,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존재감만으로도 약간 네, 좋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 네. 그냥 보통의 개발자 행사 하면은 거의 90% 정도의 남성의 비율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미노코드에서도 이제 전 세계의 그 커뮤니티가 많은데 이제 지역별로 뭐 서울, 도쿄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커넥트라는 행사를 이제 싱가포르에 모여서 같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멋진 여성이 많았나? 좀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좀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싶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는 아무래도 척하면 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 있다 보면 이제 뭐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컨퍼런스 콜이나 비디오를 보고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항상 자리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물을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점심을 먹으러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은 조금 기다리는 편이고 뭐 자리에 계세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회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본다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셋이 좀 비동기적인 소통이 당연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 사내 커뮤니케이션 툴이 일단 카카오톡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냥 편하게 뭐 이모티콘도 보내고 하면서 되게 커뮤니케이션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사내에 아지트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R&R 같은 건 스레드로 팔로우업 하면서 각자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체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먼저 통계학을 전공했고 개발은 제 대학교 막학기 때 외부 스터디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그냥 계속 공부하는 자질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기술들이 되게 매년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 그 테크 트렌드도 바뀌는데 그 트렌드를 무조건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알아두면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었던 점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딥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게임은 많이 해도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으로 막 컴퓨터를 파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처음에 탑재가 안 돼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얼굴책. 네. 왜냐면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국내에서는 뭐 해외도 그렇겠지만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페이스북을 쓰던 사람들은 많이 이탈했지만 개발자들은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아직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뉴스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가 버겁다고 생각하면 커뮤니티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룹들에 가입을 해두고 제가 스터디원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고 스터디에 제가 들어가기도 해요. 저는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가진 게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모자라서 뭔가 잘 안 풀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들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좋은 또 기회나 그런 성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새로 시작한다면 각종 걱정과 편견에 둘러싸일 거고요. 그럴 땐 단계를 하나씩 쪼개서 증명을 해보고 또 한 단계씩 성장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엄청나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면 언제든지 시도해서 성과를 보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 업계에 들어섰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개발, 디자인, 기획 이 분야에서 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더 많이 진출해 주시기를 선배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소프트웨어 여성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찾아온 리모트 워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SW 원더우먼에 오늘 12월 30일 오후 4시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강한 힘은 없죠.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년 소프트웨어 웰컴스 걸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